몇 번 틀렸니? 1000페이지부터 넘겨봐. 3번. 3번. 기차가 다리 통과하는 문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활용 문제, 굴뚝을 통과한다, 터널을 통과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와. 일단은 항상 자기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길이가 Xm인 기차가 있어. 또 길이가 600m인 다리가 있어.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 맞지? 다리가 있는 거 600m. 여기까지가 600m야. 그럼 기차가 Xm니까 여기 기차가 딱 다리에 진입을 하겠지. 이 기차는 Xm야. 맞지? 이렇게 할게. 빨간색으로. 시속 60km로 간대. 60km 그림을 그려보자고. 시로 간대. 걸린 시간에 문자를 사용해 나타내라. 그러면 X미터, 600m, 시속 60km. 여기는 분. 뭐가 안 맞지 않니? 일단 단위가 통일되지 않았지. 이해되니? 우리가 거속시 문제에서는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돼. 지금 분으로 해놓고 왜 갑자기 여기서는 시로 사용하고 있냐는 거지. 그럼 이거를 분속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이거는 60km는 1km는 1000m니까 6만 미터를 가는 거지. 즉 60분 동안. 그럼 60으로 나눠주면 1분에 얼마 가는 거니? 즉 1km, 1000m를 가는 거지. 이게 분속인 거지. 그럼 이제 분속으로 고치면 1000m per 분이야. 1분에 1km 간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미터로 문제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일단 미터로 사용해서 나타내고, 필요하다면 단위를 나중에 킬로로 고치면 되는 거니까. 자, 완전히 통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기차를 진행시켜 볼게. X미터가 이렇게 갔어. 그럼 지금 기차가 이제 다리 진입을 한 거지, 이만큼. 얼굴을 들이민 거지. 그 다음 기차가 이제 꼬리가 여기 딱 기차 위에 다 올라가면 전체 몸통이 다리 위에 올라간 거지. 다리 위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겠지. 그럼 이까지 가면 어떻게 된 거니? 다리 끝에 기차의 앞머리가 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다리를 통과한 거야? 아직 통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언제 돼야 통과하는 거야? 기차 꼬리가, 즉 다리 끝을 빠져나올 때가 통과하는 거지. 그러면 기차는 얼마를 간 걸까? 여기서부터 앞머리가 시작했어. 맞지? 앞머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600m야. 근데 앞머리가 여기 가 있어야 꼬리가 통과를 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기차는 얼마를 가야 완전히 다 지나는 거야? 600 더하기 자기의 몸통만큼. 이해되겠어요? 이만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가야 되는 거리야. 맞지? 그럼 결국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아니니, 속력은 얼마라고? 1000이지. 1000m를 가고 있고, 맞지? 미터와 분으로 고쳤고, 거리는 미터 단위로 했을 때 x 더하기 600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1000분의 x 더하기 600 분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것과 단위를 통일시키는 것과, 그 다음 기차가 도대체 얼마를 간 거야? 이게 그냥 딱 여기 가면 되는 건가? 이거는 이제 자기의 착각인 거야. 완전히 통과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 못한 거야. 다리 위에 아직 있는 건데 통과한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자기 몸통만큼 더 앞으로 나가야 완전히 통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거리는 600 더하기 x를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움직여 보면서 파악을 해내야 돼. 한 번 알고 나면 다음엔 이제 맞출 수 있겠지. 간단하게. 되겠어요? 또 문제 유형을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는 이유입니다. 또 할 수 있는 건 넘어가죠. 완전히 할 수 있다 싶은 거는 뭐 패스해도 돼. 네가 오답 작성할 수 있으면. 11번. 11번. 얘도 지금 막 겹쳐서 적으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게 문제를 주지. 이제 그 상황을 내가 안 헷갈리게끔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네. 총 15cm인,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9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그게 N장이 있대. 이어붙여서 직사각형 모양의 띠를 만들었다. 그럼 이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네. 맞지? 이렇게 이어붙이니까 풀로 붙여야 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겨. 맞지?
그래서 종이와 종이는 3cm의 폭만큼 풀로 붙였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둘레의 길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표현을 했네요. 한 번에 다 생각하려면 어렵다면 우리가 한 개씩 천천히 이해를 하면 될 거야. 처음에 한 장이 있을 거야. 그럼 처음 한 장은 당연히 15cm고 9cm짜리 거야. 그럼 처음에 한 장만 있을 때는 그냥 가로는 15야. 세로는 9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맞지? 근데 한 장을 더 붙이면 가로는 어떻게 될까? 얘는 15였는데 15짜리를 붙여야 되는데 3cm가 중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만큼만 더 늘어나는 거야? 12만큼만 더 늘어나는 거야. 맞지? 맞죠? 여기 3이 중복이라 했으니까 풀로 붙이는 부분이라 했으니까. 그럼 실제로는 두 번째 장을 붙일 때는 12가 한 개 증가되는 거야. 맞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실제 종이는 두 장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실제로 한 장을 더 붙일 때도 또 이렇게 붙일 거 아니야. 또 얼마가 증가되는 거야? 12로 증가되는 거잖아. 그럼 아예 처음 놔왔던 종이도 그냥 12로 잡아주고 따로 그냥 3만 추가로 더하면 이게 첫 번째 종이고 얘가 두 번째 종이고 맞지? 그 다음 또 붙는 것도 세 번째 종이고 이렇게 진행되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장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두 장이잖아. 이렇게 하면 얘가 세 장이잖아.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 종이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여기에 12만큼 늘어났겠지. 이게 n번째 종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처음 거부터 한 장으로 잡았으니까 n번째까지를 다 12로 생각하면 12 곱하기 n이라고 볼 수 있겠네. 이 3을 제외시킨. 그럼 여기다 3만 더해주면 전체 가로 길이가 나와 안 나와? 이해되겠어요? 이게 가로의 길이입니다. 이 가로의 길이가 몇 개 있지? 위에 있고 아래 있고 두 개 있겠지. 맞지? 거기다가 세로는 9cm, 9cm니까 양쪽으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18cm. 그러면 직사각형 기다란 종이에 즉 둘레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둘레 길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당연히 n장이니까 n을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 12n 곱하기 2니까 24n일 거고 그 다음에 3을 2랑 곱하면 6이고 18을 더했으니까 24가 되겠지. 그래서 24n 더하기 24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둘레의 길이를.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넓이를 문자를 사용하는 식으로 나타내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세로는 9고 무조건 가로는 우리가 여기 구해놨잖아. 이 길이가 가로잖아. 맞지? 12n 더하기 3이라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니? 108n 더하기 27입니다. 이런 식으로 넓이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물체를 막 만들어내는 현상이 있을 때는 규칙성이거든. 그럼 그 규칙성을 잡아낼 때 내가 어떻게 잡아낼까에 대한 문제인데 만약에 누가 처음 거를 15로 처리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다음 12씩 더할 거 아니야? 그 다음 12를 더했는데 이게 첫 번째 종이었단 말이지. 요거는 몇 번째 종이야? n-1번째의 종이야. 그럼 12를 n-1번 더했으니까 12 곱하기 n-1 더하기 15 이렇게 잡아도 가로 길이는 어차피 얘랑 같을까 안 같을까? 같을 겁니다. 맞지? 어차피 얘가 12 더하기 3이니까. 맞죠? 이걸 하나 적게 잡고 여기서 12를 하나 따로 가지고 있어도 관계없는 거잖아.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답은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전체 n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생님이 15에서 12를 분리시키고 3은 따로 해서 전체 개수를 n으로 맞춰서 선생님은 계산을 했고 상황에 따라 자기가 12는 n-1개 있고 15는 한 개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관계는 없고요. 그런 문제를 이제 이해할 때 자기가 식을 만들 때 즉 누구를 몇 개 사용했는지를 잘 체크해야 되는 거야. 개수를.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풀어내는지. 자, 또 넘어갑시다. 몇 번? 15번 15번. 갑과 을이 계단의 중간 지점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두 칸 올라가고 진 사람은 한 칸 내려가기로 하였다. 8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갑이 4번보다 많이 이겼고 A번 이겼고 5 이상의 수겠지. 얘는 을은 갑은 을보다 몇 칸 위에 있는가. 단 계단은 충분히 많고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단이 막 있는데 맞지? 계단이 막 있는데 어떤 중간에 어디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이제 둘이 이제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두 사람이 이긴 사람은 두 칸 올라가고 이기면 이김. 진 사람은 한 칸 내려가는 거야. 맞지? 한 칸 마이너스 1이고 이기면 플러스 2 되고. 근데 8번을 가위바위보 했다잖아. 그러면 지금 갑이 A번 이겼다 했잖아. 갑이 A번 이기면 을은 몇 번 이긴 거야? 8 빼기 A번 이긴 거야. 맞지? 이해됩니까 이거? 얘가 만약 5번 이겼다면 얘는 3번 이긴 거고 얘는 6번 이겼다면 얘는 2번 이긴 거지. 얘가 7번 이겼다면 1번 이긴 거고 8번 이겼다면 빵번 이긴 거고. 문제에서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이 4가지 상황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A가 누군지는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그냥 A인 채로 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갑은 이겼으니까 A번 이겼으니까 즉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긴 사람은 2칸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니? 갑은 그럼 현재 위치에서 몇 번을 이겼다고? A번 이김이잖아. A번 이김. 그러면 한 번 이길 때마다 2칸 올라가니까 몇 칸 올라갔겠니? 당연히 플러스 2 곱하기 A만큼 올라갔겠지. 맞지? 한 번 이겼는지 2번 이겼는지 3번 이겼는지 4번 이겼는지 5번 이겼는지에 따라서 그 곱하는 수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 을은 몇 칸 내려갔겠니? 한 번 질 때마다 한 칸 내려가는 거니까 8 빼기 A번 졌잖아. 맞지? 그럼 이게 3인지 4인지 5인지 모르지만 한 칸이니까 그냥 이 숫자에다 마이너스만 붙일 만큼 내려간 거 아니겠니? 만약에 3번 졌으면 마이너스 3칸 내려갔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려간지 다 계산이 됐잖아. 그러면 갑은 을보다 몇 칸 위에 있는가라고 물었잖아.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얘가 2칸 올라가고 얘가 한 칸 내려가면 맞지? 수직선의 여기를 원점으로 생각한다면 이 둘의 차이를 묻는 거 아니니? 결국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니? 빼면 되는 거지. 그게 둘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갑은 을보다 몇 칸 위에 있는 거니까 이 A라는 올라간 칸에서 빼기 마이너스 8 빼기 A 이거를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네. 빼기 빼기는 더하기로 바뀌잖아. 맞지? 그러니까 2A 더하기 8 빼기 A니까 A는 하나 떼서 사라지니까 결국 몇 칸 위에 있다? A 플러스 8칸 위에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A 플러스 8이 왜 없어? 뭔가 착각한 게 있나 보다. 맞지?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이지? 계단의 중간 지점에 있고 이긴 사람은 2칸 올라가고 진 사람만 한 칸 내려가기로 하였다. 8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갑이 A번 이겼다. 그럼 A번 이겼으니까 이기면 2칸 올라가니까 2A칸 올라갔잖아. 그 다음 진 사람은 진 수만큼 한 칸씩 내려가니까 8 빼기 A번 이겼으니까 2배 곱한 수만큼 올라갔을 거고 A번 이겼으니까 A번 적겠지. 맞죠? A번 쏘리 선생님 지금 착각했어요. 지금 진 사람은 한 칸 내려가기로 했잖아. 선생님이 뭘 착각했냐면 갑이 이기고 을이 이긴 것만 우리가 적어놨지 둘이 다 진 거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맞지? 그럼 결국은 갑은 지금 A번 이겼으니까 2A만큼 올라가고 8 빼기 A만큼 얘가 이긴 만큼 갑은 적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갑이 올라가 있는 칸의 수가 얘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만큼 올라갔고 얘가 이만큼 이겼으니까 갑은 이만큼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인 것만큼 줄어드는 거야. 올라간 게. 맞죠? 그럼 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을이 이긴 거는 8 빼기 A지.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되겠지. 이게
얼이 올라간 거고 그 다음 빼기 얼은 A번 적겠지. 적으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A를 해야 되는 거지. 맞죠? 이렇게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개를 가지고 둘 다 인지글로 착각을 하고 지금 답을 적어놨습니다. 이해됐어요? 얘는 값이 이겨서 올라가는 거, 얘는 값이 진 것만큼 내려가는 거. 결국 최종 값의 위치. 얘는 을이 즉 이긴 거 곱하기 2를 해서 올라간 거. 근데 을은 A번 쳤으니까 A만큼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가.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는 얼마 되니? 3A 빼기 8만큼 위치에 가 있고 얘는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위치가 있는 거야. 맞지? 이 둘의 위치를 값이 당연히 많이 이겼으니까 값이 위에 있겠지. 그럼 두 개를 빼면 항상 괄호하고 빼라고 했지. 그러면 둘의 차이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3A 빼기 3A니까 6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둘의 차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니까 답이 3번에 나타나게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증거를 다 찾아내야 되는 거야. 하다 보면 순간 착각해도 답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고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30분. 30분으로 뛰어 넘어가. 그래서 앞으로 틀린 것들은 미리 한번 고민해 놓고 약간 질문해야 되겠다 싶은 문제는 항상 별표를 미리 쳐놔. 알았지?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다음 빨간 공과 파란 공을 올려서 접시저울이 평행을 이룬다. 다음은 파란 공 한 개의 무게가 16g일 때 파란 공을 우리가 빨간 공을 X라 하고 파란 공을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Y는 한 개가 16g이래. 얘는 16g이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것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잖아. 빨간 공 한 개의 무게 X를 구하래. 자, 그리고 A, B, C에 있는 값을 싹 다 더해서 얼마냐. 그래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밑에 있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쪽 수없이 파란 공을 A 개씩 드러낸다. 지금 여기서는 뭘 설명하는 거지? 이 두 개가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빨간 건 x라고 했잖아. 그럼 뭐가 돼? 4x 더하기 y가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2x 더하기 4y가 되는 거지. 맞죠? 이게 처음에 좀 최초 저울에 있던 상황인 거야. 그 다음 우리는 1번 상황으로 가자고. 파란 공을 A 개씩 드러낸대. 파란 공을 한 개씩 드러내면 파란 공이 누구였지? Y 아니었니? 맞지? Y니까 몇 개를 드러낼까? 일단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했으니까 이쪽에 Y가 하나 사라지면 좋을 것 같아. 한 개씩 드러낼 것 같아. 일단은 의도상 맞지? Y를 양변에 한 번씩 빼면 4X는 어떻게 되겠니? 2X 더하기 3Y가 되겠지. 이게 1번일 것 같아. 그러다 2번으로 가면 빨간 공을 드러낸다는데 그래서 A는 1일 것 같고 빨간 공을 B게 드러낸대. 이쪽에서 2X를 없애줄 것 같아. 양변에 2X를 뺐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은 2X는 3Y가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두 개 드러냈다는 말인 것 같고 근데 우리는 파란 공의 무게를 16g이라고 문제에서 처음부터 줬어 안 줬어? Y를 줬잖아. 16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파란 공 3개의 무게는 48g인 거고 이거 두 개의 무게랑 같아야 되니까 빨간 공 한 개의 무게는 24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얘는 24g이 되게 된 거지. 그럼 빨간 공 두 개의 무게가 몇 g이므로 빨간 공 두 개의 무게가 48g이므로 그래서 24g이다. 그래서 A, B, C, D를 더하면 40, 50, 60, 72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다 더한 값은 75라는 값이 나타나야 되겠네요. 등식의 성질인데 괜히 이제 글로써 해석을 해놓으니까 그거를 천천히 따라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다, 맞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그 뒤로는 그 뒤로는 까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일단은 남은 거 그렇게 안 많을 거 아니야. 많이 풀었다며 아까 전에 거의. 그러면 그 질문할 거 일단 그 틀린 거 질문할 거다 싶으면 그것도 질문해버려 하고 나머지 가서 완료한 다음에 전체 오답 풀이 뽑아주도록 할게요. 일단 마저 풀고 나서 전체 오답하자. 일단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마저 해버려. 질문 몇 개 안 나오네. 틀린 개수보다. 네가 고칠 수 있겠다 싶어서 질문 안 하는 거야? 고쳐보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해. 또 52번. 52번. 해가 양의 정수다. 자, 우리가 1차 방식을 푸는 방법은 뭐니? 문자는 왼쪽,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일단 분배법칙부터 해야 되겠다. 3x 더하기 3a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2. x, 마이너스 x를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4x가 될 거고 3a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x는 4분의 22 빼기 3a 이렇게 해서 x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해가 뭐라고 했는데 양의 정수다라고 했죠. 맞지?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뭐라는 얘기일까? 뭐보다 x가 양의 정수인데 양의 정수가 누구야? 양의 정수가 누구야? 누구부터? 제일 작으면. 그렇지. 양의 정수는 1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수는 어떻게 돼야 돼? 1 이상이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수는 반드시 나누어 떨어지는 뭐만 되고? 정수만 되는 거고. 맞죠? A를 아무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거를 누구에 대한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4분의 22 빼기 3a는 1 이상이다를 풀어서 a의 범위를 찾아낸 다음에 a를 여기에 넣었을 때 양의 정수가 되는 애들만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찾니? 계산 안 하고도 에이 쌤 딱 보니까 20에서 어떤 수 빼잖아요. 그럼 4에 배수돼야 되니까 이게 4 될 때, 8 될 때, 12 될 때, 16 될 때, 그 다음에 뭐 20 될 때 그런 A 찾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찾아내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모든 상수 누구의 값을 구하는 거야?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A는 정수가 될 필요가 있나? 그냥 상수라고 했거든. 상수는 분수도 숫자고 맞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한 숫자는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양의 정수니까 이제 뭘 찾아야 되는 거야? 4분의 22 빼기 3a가 뭐 될 때? 1 될 때 찾아야 되고 2 될 때 찾아야 되고 3 될 때 찾아야 되고 4 될 때 찾아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찾아야 될까? 그럼 생각을 해보면 a가 얘가 1 될 때는 얘가 4 되면 되잖아. 그럼 4 되려면 이게 4 되려면 22에서 18을 빼야 되니까 네 어서오세요. a는 3분의 18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면 즉 얘가 4분의 8이 돼야 되잖아. 그럼 22에서 8이 남으려면 얼마를 빼야 되니? 14를 빼야 되잖아. 맞지? 3분의 14를 빼야 되겠지. 그 다음에 3이 되려면 이게 4분의 12가 돼야 되니까 얘는 3분의 10이 돼야 되겠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규칙이 있니? 분자가 4씩 줄어들고 있지. 그 다음에 얘가 4가 되면 또 누가 되겠니? 3분의 이게 16이 돼야 되니까 6 돼야 되니까 3분의 6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은 누구겠니? 5가 되면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6이 되면 이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A는 양수를 했는데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될 수 있는 수는 몇 개 나오니? 5개 찾은 거지. 그 5개의 뭐를 구하라? 합을 구하래. 그럼 3분의 우리는 위에 걸 다 더해야 될 거 맞지? 자, 어떻게 더하는 게 좋니? 짝을 짓자. 18이랑 1을 더하면 20이지. 14랑 6을 더하면 20이지. 그럼 20이 두 개니까 42개다가 가운데 10이 있으니까 얼마가 되겠니? 50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답을 구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A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A의 합을 구하라. 분수라도 그걸 다 찾아줘야 됩니다. 귀찮아도. 문제에서 시킨 대로 답을 다 찾아줘야 됩니다. 되겠니? 그 다음에 또?
60. 60? 몇 번? 60. 60번? 딱. 활용 문제가 이제 참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한두 개 풀어서는 맞출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좀 말이 까다로울 때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처음엔 한 번씩은 다 틀려. 그래서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앞으로 그런 상황, 처음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면서 더 할지 뺄지 조심하게 되는 거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적응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가, 정가에 대한 거를 개념을 한번 요약하면요. 우리가 공장에서 사오는 가격을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이거를 어떤 원가라고 할게요. 원가. 원가를 A1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원가가 있으면 이제 장사를 하려고 사온 거란 말이야. 그럼 정가를 책정한단 말이지. 정가를 책정한다. 예를 들어 가장 쉬운 붕어 싸만코를 얘기를 하자. 자, 붕어 싸만코가 롯데에서 아이스크림을 어디 빙그레야 롯데야. 어쨌든 이 원가가 예를 들어 500원이야 500원. 근데 붕어 싸만코 껍질에 보면 얼마로 적혀있냐면 붕어 이렇게 그려져 있고 2,000원 이렇게 해서 정가가 책정이 돼 있어. 뻥튀기 해서 맞지? 2,000원에 팔아 500원짜리 물건을. 원래 장사라는 게 그래. 장사라는 게 어디 뭐 500원짜리 물건을 뭐 10,000원에 파는 사람도 있어. 근데도 잘 나가는 경우도 있어. 이런 거를 발굴해서 장사를 하면 대박 나는 거지. 그치? 선생님이 월드컵 때 경험한 거 있는데 옛날에 우리 22, 몇 년도니? 월드컵 언제 있었니? 2002였나? 맞지? 2002. 한국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딱 월드컵 응원하는데 머리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붉은 악마, 빨간색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이 머리띠를 하나씩 다 차고 있었어. 어원봉 들고 막. 그래서 나도 이거 샀거든. 그때 이제 살 때 이거 하나 얼마에 팔았냐면 이거 이제 막 이제 길 가면서 응원하려니까 응원품 팔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 사는데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2,000원, 어떤 데는 4,000원 막 이렇게 가격도 지 맘대로야. 그 나중에 어디 인터넷에서 도매 사이트를 쭉 보는데 이 도매 사이트에서 이 학계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350원인 거야. 그것도 건전지도 들어있어. 수원 건전지가 들어있는데 불도 들어와. 근데 이게 350원인 거야. 그거를 막 2,000원, 4,000원, 5,000원에 판 거야. 그럼 이거를 국내에 들여와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뿌려서 만약에 장사를 한 사람 어떻게 됐겠니? 와, 그 장사 진짜 잘한 거지. 단순 계산으로 예를 들어 광화문 광장에 몇 명이 모였겠니? 한 10만 명 모였다고 가정하면 한 개당 1,000원씩만 벌어도 10만 명이면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월드컵 경기 기간 동안 그 물건만 제대로 도매로 막 팔아서 처리했다면 대박 나겠지. 근데 한 명이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론적으로 원가라는 것은 되게 저렴해. 항상 생각보다 저렴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저렴해. 자, 그 원가를 정가를 측정할 때 지금 2,000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 수를 기준으로 비율로 측정을 해보면 이런 거지. 원가의 4배가 되는 거지. 즉 A의 4배가 되니까 4A가 되는 거지. 맞죠? 4A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팔 때는 마트에서 뭐 2,000원 다 받고 팔지는 않잖아. 뭐 편의점 가도 맨날 50% 할인 이러잖아. 또 우리는 이제 얼마에 사 먹어 보통은? 뭐 1,000원에 사 먹어.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면 1,200원 막 1,000원에 사 먹어. 지금도 아이스크림 할인점 자주 가는데 가서 맨날 냉장고를 틀어와. 우리 집에 가득 채워놔. 그래서 1,000원에 먹는단 말이야. 그럼 50% 할인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물건을 내가 한 개 사와서 팔았다면 자, 어느 시점에 가격이 달라집니다. 정가에 팔았다면 나는 1,500원의 수익을 얻게 돼요. 여기서 이거를 빼야 되겠지. 근데 나는 장사가 안 돼갖고 8원에서 팔았더니 사람들이 잘 사갔어. 그럼 1,000원에 팔았으면 이익은 500원이 되는 거지. 맞지? 즉 어느 시점에 팔았냐에 따라서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팔아서 받은 돈, 이때는 2,000원을 받았으니까 원가를 제하고 나면 1,500원이 남는 거고, 이때는 1,000원을 받았으니까 원가를 제하고는 500원이 남는 거야. 이게 이익이라는 거야. 맞지?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2배, 3배로 하니까 좀 책정이 좀 어려워지지. 그럼 이제 좀 아주 마진을 박하게, 마진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버는 돈을 좀 짜게, 좀 작게 벌지만 가격이 대신에 착하니까 사람들이 잘 사.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와서 10,000원짜리라고 하자.
내가 정가를 책정을 해. 정가를 14,000원이라고 가격표를 붙였어. 그럼 이 가격 대비 얘는 정가는 어떻게 책정이 됐냐면, 자, 1 더하기 1은 왜 더하냐면 이건 원래 원가를 말하는 표현이야. 더해지는 거는 내가 이제 가격을 붙여서 남겨먹을 돈을 예측하고 여기다 적는 거야. 나는 40%를 이익을 남기고 싶어서 14,000을 측정을 한 거야. 그럼 40%니까 여기다가 40%. 근데 그거를 소수로 적어야 되겠지? 10,000원의 40%는 100분의 40을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소수나 분수로 보통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럼 이게 원가고 이게 내가 사온 가격의 40%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것이 정가로 측정이 된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그냥 팔았다면 나는 한 개당 4,000원씩 벌 거야. 마진이 한 개 팔았을 때 이익이 4,000원씩 되는 거야. 근데 장사가 잘 안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장사가 잘 안 돼갖고, 아이, 다른 사람들은 30%씩 세일하네. 자기도 30% 세일을 해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자기는 40%를 붙였으니까 30% 세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근데 이 사람은 수학을 좀 못하는 사람이야.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30%는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니? 4,200원을 깎아주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자기는 얼마에 팔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장사는 해야 되니 접어야 되니? 저 접어야지. 아니, 남들한테 퍼주면서 왜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해? 맞지?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은 가망성이 없다. 마지막에 떨이 세일. 그냥 손해 좀 보더라도 그냥 빨리 처리하고 말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짓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때 이 가격은 어떻게 측정이 된 거야? 판매가를 기준으로 곱하기 또 어떻게 한 거야? 1. 1은 현재 가격이지. 근데 나는 30% 세일을 했잖아. 그러면 가격을 더해야 되겠니? 빼야 되겠니? 빼서 팔겠다는 뜻이지. 더하는 게 아니라 30% 세일이니까 100분의 30을 빼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거는 내가 정가로 책정한 가격에서 정가의 30%를 세일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9,800원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200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맞죠? 이게 원가 정가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결론은 요약하면 내가 A라는 원가에서 만약에 X%의 이익을 보고 싶어. 정가를 얼마로 책정하는 거야?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 정가에서 다시 Y%를 할인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정가 기준이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에서 다시 가격을 1 빼기 100분의 Y를 곱해주면 이게 정가고 정가의 Y%를 할인한 가격을 빼니까 이게 할인 판매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얼마의 이득을 보게 되지? 이 가격에서 이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니? 뺀 게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이 되는 거야. 얘가 실제 팔아서 벌은 돈이고 할인해서 팔아서 벌은 돈이고 얘는 물건을 사온 원가니까 이게 이익입니다. 최종 이익이요. 이 구조가 이제 이 식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4,000원인 원가가 있답니다. 재고가 많이 남아 정가의 16%를 할인하여 판매한답니다.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5% 여기서 또 원가의 5%라고 이익을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누구예요? 정가예요. 맞지? 정가. 그럼 정가니까 우리는 기준을 지금 정가를 X로 놓고 팔면 문제를 일반적으로 풀겠네. 정가를 맞지? 원가 기준으로 계산하지 말고 정가를 X로 놓고 하자고. 그러면 정가가 X면 16%를 할인해서 판다고 했잖아. 그럼 나는 얼마에 파는 거야? X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16이 되는 거지. 다르게 말하면 100분의 84X에 팔겠다는 뜻이야. 맞지? 이게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야. 근데 이거를 한 개 팔면 원가의 5%의 이익이 생긴대.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식이 되는 거야. 그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84X 빼기 4,000. 이게 한 개를 팔았을 때 이익이야. 맞죠? 이 이익이 원가의 몇 퍼센트다? 5%다.
4,000원의 10%는 400원이잖아. 5%는 얼마겠니? 200원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익인데 그 이익이 원가의 5%의 이익이다. 원가가 4,000원이니까 5%는 10%가 400원이고 200원이네? 200원으로 적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끝난 거지. 양변을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4,000을 넘기면 4,200원이 될 거고요. 됐어요? 84랑 4,200을 약분하면 딱 몇 배니? 8, 5, 40, 딱 50원이 되겠네요. 그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정가는 얼마다? 5,000원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원가, 정가 개념 이제 머릿속에 정리되니? 가끔씩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계속. 자, 또 64번. 64번.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 삼형제에게 주었다. 첫째에게는 만든 떡의 절반을 주고 어머니가 만든 떡에게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모르니까 x라고 놓자고 맞지? 그걸 x라고 했는데 친절하게. 그럼 쉽게 들어. 떡의 절반을 줬으니까 얼마를 준 거야? 자, x개가 있는데 첫째한테는 첫째 얼마 줬어? 2분의 1x를 준 거야. 맞지? 첫째는 2분의 1x를 줬습니다. 그 다음 한 개를 더 줬다는데 더하기 1. 둘째에게도 남은 떡은 뭐야? 그럼 남은 떡은 얼마야? x에서 이걸 뺐겠지 뭐. 그러면 2분의 1x 빼기 1이지 뭐. 이거 빼면 2분의 x고 한 개 더 줬으니까 또 빼야지. 그럼 남은 떡이 이건데 남은 떡의 절반을 누구한테 줬니? 둘째한테 줬대요. 그럼 이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x 빼기 1이지 뭐. 그래서 첫째한테 갖고 둘째한테 갖고 이제 남은 떡은 얼마니 이제 또 남은 떡은 요거의 절반을 줬으니까 이 절반이 그대로 남았겠지. 남은 떡은 2분의 1에 2분의 1 x 빼기 1입니다. 자, 둘째에게도 남은 떡의 절반을 주고 한 개를 또 더 줬대. 이것도 한 개를 또 더 줬네. 그러면 남은 떡은 얘를 줬으니까 이게 남았는데 이걸 한 개를 또 줬으니까 여기서 한 개가 또 빠진 채로 남았겠네. 이게 남은 떡입니다. 맞지?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돼야 되니까. 셋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떡을 주었더니 그럼 셋째에게도 같은 셋째는 어떻게 됐니? 셋째는 또 이거 남은 떡의 절반이겠다. 맞지? 그럼 그걸 표현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괄호를 두 개 해야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x 빼기 1 빼기 1 이게 절반을 줬고 한 개를 더 줬다. 같은 방법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남은 떡은 이제 얼마겠니? 최종 남은 떡은 아까 전에 했던 그대로지 뭐. 이 절반 그대로 남아있고 마지막에 1만 빼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이해되겠어요? 이게 최종 남은 떡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래요? 어머니 손에는 몇 개가 남아있다. 6.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이항시키면 7 양변에 2를 곱하면 안에 있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x 빼기 1 빼기 1은 14 이항시키면 15 양변에 2를 곱하면 2분의 1 x 빼기 1은 30 이항시키면 31 두 배 하면 x는 31의 2배니까 62 그래서 처음 엄마의 떡은 62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맞죠?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한 개씩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주어진 힌트가 어머니 손에는 6개가 남았다. 이게 힌트거든. 그럼 남은 떡의 양을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계속 따라가 봐야 되는 거야.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 줘야 되는 거야. 되겠니? 또? 칠십이. 72번
4시와 5시 사이의 시계의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70도가 되는 시각들의 차는 몇 분인가? 시계 문제도 너희를 좀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시계 문제.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일단은 시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침은 이게 12시고 1시고 2시고 3시고 맞지? 막 이게 12개가 한 칸이 12번 돌아가잖아. 12시까지 돌아오는데 이게 한 칸이 그럼 몇 도가 되는 거야? 30도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시침은 1시간 동안 30도로 움직이는 거잖아. 30도. 그럼 1시간은 몇 분이야? 60분 동안 30도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양변을 60으로 나눠주면 1분에 움직이는 시침에 움직이는 각도는 0.5도로 움직이는 거야. 1도보다 절반 되는 즉 각도만큼 돌아가는 거야. 근데 분침은 그럼 1분에 얼마 움직일까? 1분에 분침은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1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5분 아니니 5분? 그럼 이거 한 바퀴를 다 돌면 이게 1시간 아니니? 1시간 동안 한 바퀴를 다 돌았으니까 360도를 도는 거잖아. 그러면 60분이잖아. 1시간은. 맞지? 그럼 60으로 나눠주면 1분에 몇 도로 움직이니? 6도로 움직이는 거야. 됐어요? 시침보다 12배 빨리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분침이 계속 돌아서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뭐를 일단 기준을 기억하고 있냐면 시침은 1분에 0.5도를 움직인다. 분침은 1분에 6도씩 회전한다. 요 기본 배경 지식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됐어요? 그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제 4시와 5시 사이에 어떤 시계가 있는데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70도가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 시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4시가 어디 있니? 여기가 3이 있을 거고 여기가 6이 있을 거고 여기에 4가 있고 5가 있겠지. 중앙에 이 점이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항상 이 4시 기준이기 때문에 출발점의 시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침을 하나 그리고 여기다 분침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4시 정각을 먼저 만들어 놓을게. 맞죠? 자, 이제 그러면 얘가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70도가 되는 시각들의 차는 몇 분인가? 라고 물었어. 이게 지금 말이 살짝 머릿속에 이제 와닿아야 되는데 어렵거든. 처음 하면 지금 시각이라 하고 뭐를 뒤에서 얘기하고 있니? 뭐라고 적히니 이게 뭐 하는 단어니? 한국말로 말할 때 이게 들이 뭐야? 시각들. 시각을 구하라. 시각들을 구하라. 뭐가 다른 거야? 시각 시각을 구하라. 시각들을 구하라. 뭐가 다른 거야? 복수잖아, 복수. 맞지? 우리들. 복수를 말할 때 하는 표현이잖아. 우리들. 맞지? 우리들. 그 70도가 되는 게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의 시각이 몇 분 차이 나느냐. 예를 들어 하나는 4시 20분인데 하나는 5시 30분이야. 그러면 1시간 10분 차이 납니다. 그 두 시각의 차이를 구하라. 이런 의미의 문제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왜 70도 차이 나는 시각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보면 이게 처음에 몇 도 차이 나? 이거 한 개가 몇 도라고 했어? 30도라고 하지 않았니? 1, 2, 3. 그럼 이렇게 딱 있으면 이게 90도거든, 이게. 그럼 이건 120도잖아. 그러면 시침이 돌아오는 초반부에 즉 70도가 되니까 한 요점 왔을 때 70도가 1번 시각이 나오겠네. 얘가 조금 더 돌아가긴 하겠지만 1번 나오겠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침이 예를 들어 더 많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또 여기서 한 70도 차이 나는 거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게 2번 나오겠지. 그러니까 4시에서 5시 사이에 70도 벌어지는 거는 시침과 분침이 70도 벌어지는 거는 시침 전에 한번 나오고 시침 후로 지났을 때 한번 나오고 두 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시각의
차이를 구하라는 거지. 선생님은 둘 중에 하나만 구해줄 거야, 시각을. 나머지는 체리가 푸는 거야. 알았지? 내가 하나만 구하는 방법 알려줄게. 어? 뭐 알려줄까? 앞에 거 알려줄까? 뒤에 거 알려줄까? 네가 선택을 해봐. 어느 걸 구하는 거 알려줄까? 뒤에 거. 뒤에 거를 구해줄까? 그럼 뒤에 거를 구해볼게. 자, 뒤에 걸 구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자. 항상 넷이 증각을 그려놓고 얘가 이게 한 바퀴 돌지도 않았는데 이게 막 6까지 가진 않잖아. 5를 넘지 않겠지. 자, 그럼 5에 가까이 가니까 분침이 좀 더 뒤로 갈 거야. 이게 시침이 이 정도 와 있을 거야. 그러면 대략 70도니까 뭐 한 요점 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우리는 이게 몇 시 몇 분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몇 시 몇 분인지를 구해서 두 개를 빼버리면 시각의 차이가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걸 구해볼게. 자, 이 각이 몇 도라고? 70도.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 다음에 핵심 뭐냐면 4시에서 시간이 X분 흘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X분 후 이렇게 된 거야. 앞에 것도 똑같아. X분이야. X의 값만 다르게 나올 거야. 맞지? X분 후 이렇게 된 거야, 시간이. 그러면 X분 후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던 분침이 X분이 흐르는 동안 이만큼 간 거야. 그럼 이 까만색 부분이 몇 도야? X분인데 1분의 6도를 돌잖아. 그럼 이 까만색 부분은 6X도를 회전한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시침은 어디에 있을까? 시침은 잘 생각해보면 항상 12를 기준으로 볼게. 일단 4의 위치에 원리는 있었어. 근데 이 4의 위치에 있다는 건 일단 120도를 말하는 거지. 한 칸이 30도니까. 그럼 여기서 시침은 X분이 흐르는 동안에 요만큼 돌아간 거야. 근데 1분에 몇 도를 돌아가지? 0.5도를 돌아갔지. 0.5x만큼 돌아간 거야. 그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까만색 전체 각도에서 120도와 이 빨간색 각도를 빼면 70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전체 각도 6x에서 자 120도 빼주고 시침이 돌아와서 따라 붙은 각도를 빼주면 0.5x 빼주면 이 안의 각이 70도가 되는 시각을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면 즉 시침을 넘어서서 나오는 70도 차이 나는 즉 x의 값이 나옵니다. 몇 분인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6x 빼기 0.5x니까 얼마니? 2분의 11x가 되고요. 120을 넘겨주면 190이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380이 되고요. x는 11분의 380. 물론 3배하면 330이니까 4배하면 440이니까 30 몇 분 정도 되겠네. 한 35분 몇 초. 근데 이 초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에 쓰는 분수로 나오면 그냥 111분의 380분입니다라고 그냥 적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각은 얼마냐면 당연히 4시 그리고 11분의 380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즉 두 번째 거를 구한 거라고. 첫 번째 거는 이제 뭐 어디쯤 있겠니? 뭐 요쯤 있겠죠, 좀. 요쯤 있는 거 이건 첫 번째 거는 체율이겠죠. 구해야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빼면 시간의 차이가 나오지.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4시 40분이야. 얘가 예를 들어 4시 10분이야. 그럼 시각의 차이는 30분인 거잖아. 그러니까 빼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어차피 4시 4시는 똑같을 거니까 분만 빼면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전체 시각을 항상 정각을 기준으로 찾아야 돼. 전체 각을 찾아야 돼. 그래야 계산하기가 쉬워. 맞지? 여기서 회전을 하면 6x로 돌아갔고 x분 뒤에 6x. 얘는 120도 이미 돌아가 있는 상황이야. 거기서 실제 돌아간 거는 이만큼이야. 4시에서부터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돌아간 각도야. 그 전체 각에서 요 각도를 다 빼야 실제 이제 움직여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시침과 분침 사이의 각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한번 고민해 봅니다. 됐니?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요. 오답 등록을 좀 하고 미리 오답